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엘코퍼레이션의 임준환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엘코퍼레이션 대표 임준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폼랩에서 3월 달에 새롭게 출시된 퓨즈용 파우더인 나일론 12 GF에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일론 12 GF 파우더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나일론 12 파우더에 글라스 파이버가 함유된 소재로서 보다 높은 열 안정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10이라던가 11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내열 온도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강성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온 소재인 만큼 조금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나일론 12 GF, 나일론 12, 나일론 12를 이제 비교를 하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일론 12가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소재로서 지금 저희 고객 대부분이 나일론 12를 사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용도에도 가능하고 디테일링이라던가 치수 정확도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범용적으로 쓰시기에 제일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나일론 12 GF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조적인 강성, 그다음에 열에 대한 내열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론 11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인 동작이라던가 연성에 대한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12와 12GF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소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장 탄성률과 굴곡 탄성률 쪽에서 이제 나일론 12GF가 다른 두 가지 소재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단 연신율 쪽에서 보시면 이제 나일론 11이 버클이라던가 굽힘 강도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우측에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초록색 부분이 나일론 11, 보라색이 나일론 12, 그다음 빨간색이 나일론 12 G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나일론 11이나 12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레시 레이트라는 거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출력하고 남은 소재들을 재사용할 수 있고 새 파우더를 넣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나일론 12 GF 같은 경우는 똑같이 12와 30%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이제 지속적인 파우더가 이제 유즈드 파우더라고 해서 한번 사용했던 파우더가 반복되게 되면은 이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50% 정도 믹싱 비율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퓨즈 문의 주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폼랩 홈페이지에서도 소재 교체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재료를 연속적으로 쓰기에는 이제 청소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별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12GF 같은 경우는 12와 12GF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에서 12로 넘어가거나 12에서 11로 넘어가는 정도의 청소 시간이 걸리진 않고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교체를 하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을 경우에 12GF에 대한 특성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에 세척 과정 중에 남아있던 12 파우더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12GF로 다 교체가 되게 되면 이제 물성 특성이 100% 나오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Q&A나 별도 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아머라고 해갖고 이번에 이제 폼랩에서 SLS 장비가 나오면서 특허권을 이제 취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SLS들이 내부 챔버 온도를 높이고 레이저를 통해서 소결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 사전 그 메인 파트를 출력하기 전에 주변에 살짝 열을 가해서 보호하는 어떤 이제 표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매끄러운 표면이라던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열이 가해진다고 해서 제거가 어렵다거나 하진 않고, 지금 SLS 장비를 하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블라스팅의 단계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제 12GF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치수의 정확도가 필요하거나 하중받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부품, 그러니까 고온의 안정성이 이제 특화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얇은 벽이나 미세한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블라스팅에서 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지 않고, 부품이 필요하거나 스냅피, 클립이나 클램프가 있는 부품, 그 충격을 견뎌야 되는 부품에서는 오히려 이런 쪽은 이제 나일론 11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2GF 같은 경우에는 제조 생산 쪽에서는 지그나 치공구, 고정장치, 그다음에 고온의 어떤 열을 견뎌야 되는 경우에 이제 나일론 12GF가 조금 더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에, 기존의 나일론 10에서 갖고 있던 내열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목업 제품이나 테스트용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엔지니어링이나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고성능 기능성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높은 강성을 필요로 하는 파트인 경우에 실질적인 워킹모어까지 가능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론 10이라고 12GF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1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휜다거나 충격에 견딘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GF는 말 그대로 그냥 글라스 파이버가 함유됐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진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세션 끝나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션 캡처 전문 기업인 모션 테크놀로지의 강신종 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모션테크놀로지 개발팀 소속의 강신종 차장입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모션테크놀로지에서 SLS 방식의 3D 프린터인 폼랩 퓨즈원을 도입하고 제품 제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퓨즈원이 활용되는 사용 사례와 해당 장비에 대해서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활용 배경으로 우선 저희 모션 테크놀로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모션 캡처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션 캡처라는 것은 특정 대상의 움직임을 특정 위치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서 3D 데이터로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게임이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에서 널리 적용돼서 쓰이고 있고요. 요즘에는 인체공학이나 동작 분석 같은 공학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인 모션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에는 이런 모션 캡처 시장을 대표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발표 중에는 편의상 모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창사 이후 20년 이상을 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얻은 노하우로 각종 영상 매체와 인체공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션 캡처 솔루션을 연구, 개발, 판매하고 있고, 모션 캡처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VR 분야에 모션 캡처 기술을 적용한 체감형 VR 솔루션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이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스캐닝 기술을 모션 캡처에 적용해서 메타 휴먼 제작 솔루션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저희 모션에서 개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윗줄에 보이시는 이 조끼랑 총같이 생긴 물건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감형 VR 솔루션을 위해서 개발한 보조 장치들인데요. 이, 이 제품들은 하우징을 FDM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줄 왼쪽 사진은 지금 오래전에 생산했었던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렌더링 같은 영상 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 편의성을 최대로 끌어올린 렌더팜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나 철판을 주 재료로 해서 판금 가공을 위주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옆에는 철제 파이프를 주 재료로 해서 바닥에 진동 효과가 구현되게 만든 구조물인데요. 이 사진의 제품도 저희 체감형 VR 컨텐츠를 위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번 발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얼굴 표정 모션 캡처를 위해서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성에 필요한 파트들을 기존의 플라스틱 사출이나 CNC 가공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윗줄에 보시는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모션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3D 프린팅 출력물을 얻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3D 프린팅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을 시작 전에 중점적으로 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제품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 제품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쓰는지 등을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상한 외형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을 하는 건데 3D 프린터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장비로 출력을 할 건지를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방식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그 출력 후에 예측 가능한 표면 오차라든지 서포트 생성 여부나 내부 채움 등의 차이점이 미묘하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를 결정을 하고 출력을 진행을 하면 좀 더 그 최종 디자인 컨셉에 맞는 제품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아무래도 SLS 타입의 방식이 자유도가 제일 높고요. FDM 경우에는 출력물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서 출력할지가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을 할 때 그 서포트가 어떤 면에 붙어야 이게 좀 외형적으로 그 보기가 좀 괜찮은지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세울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방향을 정하고 나면 출력 방향을 정하고 나면 출력물 측면 방향의 벽면 기울기에 따라서 벽면의 경사가 45도 이하로 낮아지면 출력 표면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 외에도 제품을 디자인할 때 제약이 되는 요소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의 성격상 이런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LA 출력물 설계의 경우에도 FDM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랑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차이점이라면 그 출력물의 내부 채움이 무조건 100%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서리 각진 부분에 FDM에서는 림이라고 하는 그 모서리가 두꺼워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SLA 레진 타입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아서 그 파트 간 조립되는 구조에서 조립 풍차를 계산할 때 좀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림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 몇 페이지 뒤에 제가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진 출력물은 내부가 100%로 덩어리가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비우려면 그 설계 단계에서 속을 비운 상태로 형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제품 외형의 디자인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출력을 할 때 레진 타입으로 설계를 하려는 제품이라면 이런 부분도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방식 중 마지막인 SLS 타입은 위에 말씀드린 FDM이나 SLA 타입 방식들에 비해서 디자인 자유도가 제일 높은 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FDM 장비를 주력으로 쓸 때는 서포트 제거 같은 후처리 과정이 힘들었거든요. 출력 품질에 욕심을 내서 좀 적중 두께도 얇고 노즐 온도를 높이면 서포트 제거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었는데 이 서포트들을 무리하게 제거를 하다 보면 출력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 서포트를 제거하는 도구에 손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 변수가 많아서 생산 일정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게 좀 결과적으로 제일 큰 문제였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단점들을 SLS 장비인 퓨즈1을 사용해서 출력을 진행하게 되면 출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후처리 과정에서 FDM처럼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작업 시간이나 출력물 손상 같은 문제들이 없이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디자인이나 다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샌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샌드 블라스팅 작업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음, 저희 모션에서 3D 프린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게 한 6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판금 가공 방식으로 생산을 한 제품이거든요. 이런 판금 가공 방식 위주로 제품을 개발을 하다가 체감형 VR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하우징 파트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던 제품들이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해야 될 개체 수는 많아지는데 생산성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힘든 점이 좀 있었습니다. SLS 방식의 장비가 해결책이 될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도입 비용 같은 게 진입장벽이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남들 얘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 폼랩의 퓨즈1이라는 장비가 다른 장비들보다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대표님의 추진하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써보니까 확실히 좋은 게 이거 쓰기 전까지는 예전에 왜 그런 고생들을 했었지 하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엔 퓨즈1을 주력으로 해서 엔드 프로덕트급이나 개발 제품의 고품질 최종 샘플 출력물, 그러니까 워킹 목업이죠. 그런 출력물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모델링 설계를 통해서 모델링된 파일을 프리폼에 입력을 하고 퓨즈원으로 출력을 합니다. 출력 후에 잔여 파우더들을 어렵지 않게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출력물의 도색이나 염색 같은 방법으로 표면 가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제품의 이름을 야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사람이 쓰고 착용하고 있는 이 장비에 저희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표정 모션 캡처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제품인데요. 왼쪽 이 사진은 저희 캐릭터 작업 개발자분이 얼굴 표정 모션 캡처 작업을 시연해주기 위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제품 착용자의 얼굴 표정 움직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있는 캐릭터에 적용돼서 표정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금 사진에 크게 보이는 출력물 파트들을 잘 보시면 이쪽 저쪽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이런 형태라서 FDM으로 출력 품질을 높이면서 출력을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형태들도 퓨즈1 장비로 출력을 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퓨즈1을 도입한 후에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효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FDM 장비랑 SLS 장비는 시장 포지셔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한다는 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SLS 장비가 좋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 세 사진 중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FDM 출력물의 서포트를 무리하게 제거를 하다가 출력물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표면이 이렇게 많이 지저분해지고 손상이 심해지면 출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또 출력을 다시 진행을 하다가 어떤 환경적 변수가 생겨버려서 출력물의 수축이라든가 하는 변형이 생겨버리면 출력을 또 다시 해야 되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생산 일정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출력물 가운데 부분에 모서리를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을 따라서 다른 데보다 조금 두껍게 튀어나온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다듬어 주자니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냥 넘어가자니 다른 출력물들이랑 이게 조립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겨버리면은 이 설계할 때 조립 공차를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FDM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런 미임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이 출력물의 어떤 부분에 생기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물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출력물의 거미줄 같은 부분이 같이 생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미줄 같은 거를 다 없애려면은 이 표면에 간단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긁어서 없애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출력물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가 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퓨즈 1으로 출력한 같은 데이터를 출력한 파트인데요. 예쁘게 잘 나왔죠. 예, 모서리 부분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 살아있고 작업 시간이나 이 출력물을 얻는 데 걸리는 과정에 큰 딱히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신경 쓸 게 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세이브된 그 업무 시간을 다른 업무에 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장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품질의 출력 솔루션을 타사 장비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금액과 손쉬운 사용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SLS 장비가 좋은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말고 각자의 다른 기준들을 적용을 하면 또 다른 선택지들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를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모션에서 이 폼랩 퓨즈원 SLS 장비를 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다시 간략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장비든지 쓰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생겨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쓰다 보면 뭐 사용자 실수로 생긴 문제들이라고 해도 이 엘코퍼레이션 측에서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에서 느낀 점이 우리는 그냥 3D 프린터라는 기계를 산 게 아니라 SLS 출력물 솔루션을 구매한 거구나 라는 점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 장비 운용에 대한 사용자가 장비 운용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감만 가지고 장비를 활용을 한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디자인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느꼈고요. SLS 출력이라는 든든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 개발 역량에 좀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자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또 다른 비전을 얻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엘코퍼레이션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저희 회사 일부 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션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왼쪽 위에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의 사진으로 내부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1층 사무실 입구가
오른쪽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 지하에 있는 모션 캡처 스튜디오 입구인데요. 여기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면 저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아직 겨울 느낌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생산 작업을 위한 작업실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의 자랑스러운 퓨즈 원 프린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출력한 출력물을 후처리하기 위해서 샌드 블라스팅 장비가 필요한데 그 옆에 다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떨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보조 출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홈3 제품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폼랩 퓨즈 원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제작한 제품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이런 형태로도 제작이 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아직 저희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완제품 하우징 부품 생산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모션 테크놀로지의 강신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꼼꼼한 설명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3D 프린터 장비가 아닌 SLS 솔루션을 구매하셨다는 표현에 저희 엘코 직원 모두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입니다.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시안솔루션의 이영길 차장님께서 맞춤형 의료기기 사례와 제작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안솔루션의 기술영업부 이영길 팀장입니다. 오늘 시안솔루션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의료 영상을 활용하는 솔루션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안솔루션은 정밀 의료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 이상에 대한 의료진과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아이템은 맞춤형 의료기기 설계 소프트웨어와 맞춤형 의료기기 설계 소프트웨어로 디자인된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시안솔루션에서 개발한 제품은 환자 맞춤형 설계 소프트웨어인 리커니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리커니지 시리즈는 리커니지 3D, 그 다음에 리커니지 올소, 리커니지 콜라보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커니지 3D는 일반적으로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3D 모델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리커니지 올소는 리커니지 3D로 모델링한 데이터나 아니면 3차원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기기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리커니지 콜라보는 요즘 병원에서 데이터 작업을 많이 하고 각각 의료진 간의 컨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리커니지 콜라보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서 간단하게 엔지니어와 의료진과 그 다음에 작업자 간에 쉽게 빠르게 컨펌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니지 3D는 환자의 CT나 MRI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체 영역이나 내가 필요한 부분의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 설정이 되면 작업하고자 하는 CT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간단한 클릭으로 필요한 3D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커니지 올소 같은 경우는 맞춤형 의료기기 설계형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메시 편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활 쪽이나 보조기 쪽에 기본 템플릿이 내장되어 있어서 포인트, 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상기 보조기라든가 손가락 보조기가 자동 디자인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보조기의 경우 스캔한 손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각각의 위치에 대한 포인트를 4포인트 찍어주면 1차 디자인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각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포인트를 이동함으로써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고 내장되어 있는 메시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상기 보조기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리커니지 콜라보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3D 데이터 협업 소프트웨어입니다. 의뢰인, 즉 병원에서 의료인과 그다음에 엔지니어, 작업자 간에 서로 데이터를 소통하거나 컨펌을 받기 위해서 이용이 되며 저희 리커니지 콜라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PC나 아니면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커니지 콜라보는 의료용과 산업용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용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을 하고 내가 필요한 3D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에 또한 CT 데이터까지 같이 업로드해서 그 3D 영역과 CT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운 데이터를 외부나 아니면 의료진한테 보내가지고서 이 수술 계획에 대한 컨펌을 받을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한 메모장 기능으로서 회신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커니지 콜라보 산업용 같은 경우는 메디칼 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다이컴 업로드가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수많은 에세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와서 각각의 수치라든가 위치 그리고 작업 금형이라든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전에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리커니지 3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리커니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한 10번 클릭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희 소프트웨어는 매크로 기능이 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한 3분의 1 정도의 작업 속도를 해가지고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3D나 아니면은 의료기기, 수술용 도구를 쉽게 설계할 수 있게끔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서비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신경외과에서 저희가 모형을 제공했던 케이스입니다. 뇌동맥류 시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암, 그다음에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위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졸중에 같은 경우는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한 50% 이상의 장애를 낳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왔을 때 저희가 빠르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그 스텐트 삽입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혈관 모형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흉부외과 사례인데요. 선천성 심장 지형 소열 시뮬레이션 모형입니다. 심장 모형 같은 경우는 심장 지형 같은 경우는 1차 이제 심장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하고 추가로 이제 심장 CT를 촬영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CT를 찍더라도 이제 복합 심장 지형 같은 경우는 CT상에서 좀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동일 사이즈의 3D 프린팅을 출력을 해가지고서 미리 수술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 모의 수술을 하고 수술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비인후과랑 치과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악 재건 수술 가이드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하악 아래턱 부분에 종양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인데요. CT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 리커니지 3D를 가지고서 먼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D를 만듭니다. 그리고 리커니지 올수를 가지고 수술에 제거하기 위한 종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커팅 가이드를 디자인해서 수술용 가이드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에 사용이 가능한 재료인 3D 프린터로 수술용 가이드를 출력해서 실제 수술에 사용이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손실된 부분은 종아리뼈를 가지고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뼈 또한 이식을 하기 위한 각도를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된 그 수술용 커팅 가이드를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는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형외과나 재활외과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자 맞춤형 상지 하지 보조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근육계 질환으로 해가지고서 손의 변형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요즘 상지 하지 보조기 쪽의 사용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성품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몸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쾌함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상지 하지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인체에 필요한 부분을 스캔을 한 다음에 저희 리커니지 올소를 가지고서 환자의 그런 병견, 진단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탄성이 있는 3D 프린트 재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출력해서 많은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손가락 보조기입니다. 이 케이스 또한 상지 하지 보조기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대한 리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다른 병변이 있을 때 환자의 어떤 치료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환자의 손을 스캔한 다음에 환자가 병원에서 요구자 하는 그런 진료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디자인해서 인체에 적합한 소재를 저희가 3D 프린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요 손가락 보조기라고 해서 우리가 기성품으로 다양한 40가지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요 손가락 보조기는 생체의 적합성을 인증을 받은 소재로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기존의 이제 기성품 대비 통기성이라든가 무게감 그리고 편리함을 저희가 위해서 디자인해서 이질감이 적게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폼넷 장비를 활용한 저희 시안 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3를 저희가 이제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폼3에서도 재료를 저희가 엘리트릭 레진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혈관 쪽입니다. 혈관 쪽은 탄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질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부분이 바로 폼랩의 일렉트릭 레진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용되는 분야는 이제 신경외과 쪽 뇌동맥류 시뮬레이션 모형인데요. 뇌출혈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리의 혈관을 미리 3D를 찍고 CT를 촬영한 다음에 거기서 리커니지 3D를 가지고서 3D 디자인하고 또한 리커니지 올수를 가지고서 수술에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모형 같은 경우는 뇌동맥류 수술 연습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여 수술 부담을 줄이고 위험도를 감소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먼저 CT 데이터를 3D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리커니지 올수로 해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콜라보를 이용해 가지고서 외부 병원의 디자인한 데이터를 컨펌을 받습니다. 그리고 컨펌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바로 폼랩 3를 이용해서 3D 프린터 출력을 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혈관을 3D로 모델링해서 저 리커니지 콜라보를 불러온 이미지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렇게 3D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혈관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병원 쪽에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URL을 전송하면은 병원에 이제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디자인 수정이 필요하면은 간단한 코멘트를 다시 회신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 디자인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혈관 모형을 한번 폼랩 3 이제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이 혈관 내부에 서포트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배열을 하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좀 여러 번의 실패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어느 게 최적화가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를 설정함으로써 내부 안쪽에 서포트가 없이 저희가 최적화된 위치를 찾아가지고서 디자인을 배열을 했고요. 현재 이렇게 혈관 디자인된 거를 출력하는데 제작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퓨즈1 장비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퓨즈1을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가 뼈의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있습니다. 근데 뼈의 모형은 보통 흰색의 가벼운 소재로 저희가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흰색으로 출력이 가능한 SLS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색상이 약간은 저희가 포기하더라도 동일한 강성을 가진 동일한 물성치를 가진 장비를 찾다 보니까 퓨즈1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번 모형 제작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모형은 어깨 쪽의 뼈 모형입니다. 이거는 어깨 인공관절 치환수를 하기 위한 건데요. 어깨 인공관절 치환수 같은 경우는 어깨에 어떤 근육에 대한 손상이 있거나 뼈에 대한 복합 골절이 있거나 했을 때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제작하고 그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리커니지 3D로 해서 환자 영상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3D 모델링 한 다음에 리커니지 올소를 가지고 수술에 필요한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병원 쪽에다가 콜라보로 전송하여 디자인된 부분에 컨펌을 진행을 하고 컨펌이 완료가 되면 바로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서 실제 수술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깨뼈로 저희가 디자인된 리커니지 콜라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데이터상으로 약간 여기서 지금 3D를 제가 돌려가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좀 제약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퓨즈1을 이제 검토를 한 부분이 하나를 제작했을 때랑 여러 개를 제작했을 때 그런 제작 단가라든가 제작 시간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16개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생산성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퓨즈1 장비를 선택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완성된 퓨즈1으로 제작된 완성된 모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리커니지 콜라보를 가지고서 어깨뼈를 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데이터 검증을 하기 위해서 리커니지 콜라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시안 솔루션에서 다양한 의료기기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안 솔루션은 지금 맞춤형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플랫폼 부분을 더 강화해 가지고서 인체에 되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동물 쪽까지 영역을 좀 확보해 가지고서 다양한 의료기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또 다음 웨비나 때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좀 손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더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폼랩 지사장님이신 김진우 지사장님께서 퓨즈원 해외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폼랩 코리아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옆에서 우리 강사분들 발표하시는 거 계속 들었었는데, 역시 제가 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25년 정도, 한 20년 넘게 IT 쪽에 있다가 3D 프린팅 솔루션 쪽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게 한 3년 정도 됐었거든요. 사실 한국 지사가 설립되고 나서 사실은 3D 프린팅을 접할 수 있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쪽에서 3D 프린팅 기술, 뭐 사람 장기, 동물 장기 이런 쪽까지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오늘 그 시안 솔루션 이영길 팀장님 발표나 내용 보니까 야, 한국 솔루션의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그 예전에 제가 뭐 IT 쪽의 초창기에는 외국 사례를 많이 보면서 한국에서 벤치마크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한국에서도 정말 기술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어떤 그 회사나 기업체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사실은 이쪽 와서 새삼스럽게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뭐 본사 사례, 제조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모션 테크놀로지의 강신육 차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사의 이제 고객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현업에서 직접 느끼시고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역시 제가 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어쨌든 저도 오늘은 공부가 좀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길지 않게 해야지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만 조금 드리면,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쪽에서 어떤 혁신적인 회사,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되는 회사인데, 뭐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 손정일 회장께서 3D 프린팅 솔루션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폼랩에 인베스트를 해주시고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안 솔루션 같이 저희 국내 기업인데, 최근에 저희가 어나운스된 메디시라는 스캐너 업체하고 사실은 협약을 해가지고 글로벌리 그 메디시라는 그 덴탈 스캐너 업체가 그 전 세계 해외 유통망을 넓히는데도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쪽에 있으면서 주로 미국이 뭐 본사인 경우가 많고 유럽 가끔 있었고 아시아 쪽에 하나의 회사 나라였었는데, 사실은 시안이라든지 뭐 메디시라든지 이런 국내 그 벤처, 국내 이런 기술력 있는 좋은 회사들이 이 세계를 조금 리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어떤 다국적 기업에 근무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참 그런 쪽을 많이 보면 좀 많이 뿌듯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본론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뭐 세 가지 사례인데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하고, 사실은 3D 프린팅을 썼을 때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두 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내용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커뮤트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주차장 파킹 시스템. 그래서 커뮤트를 뭐 미국 미시간에 있는 회사인데
뭐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회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작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얘기하셨던 분들이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지자체 예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한번 고려를 했던 미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차, 바이크, 이스쿠터 뭐 이런 쪽으로 뭐 거치대라든지 최근에 저희 그 싱싱이 많이 타고 다니던데 이런 뭐 한 군데서 전체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간단하게 몇 개씩 그 뭐 3D 프린팅의 특장점인 뭐 그 다품종 소량 생산 그 기기에 맞는 어떤 거치대, 기기에 맞는 충전소, 열에 대한 강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이제 퓨즈로 만드는 이런 케이스가 커뮤트라는 사례가 있고 아마 커뮤트라는 회사가 추후에는 에어비앤비하고도 뭔가에 협약을 해서 뭐 에어비앤비의 어떤 자산 협약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향후 미래 비전까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3D 프린팅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상당히 그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탈 오토라는 회사인데요. 저희 그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고객사의 비디오를 잠깐 말씀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바이탈 오토라는 회사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회사에서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 자체가 뭐 N10 EPP E99 뭐 슈퍼카 컨셉을 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많이 뭐 현대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런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처음에는 슈퍼카 그래서 슈퍼카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슈퍼카의 특성, 그 사람에 맞는 특성에 맞는 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한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고 지금 뭐 폼3L하고 퓨즈로 자동차 부품 및 컨셉 디자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최근에는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고객사가 뭐 볼보, 저희들이 아는 거는 볼보, 닛산, 뭐 로이스, 그다음에 뭐 그 타타 자동차,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로터스, 맥라린, 뭐 그릴리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떤 바이탈 오토의 어떤 고객사로 만들어져 있고 이 자동차들도 그냥 일관적으로 사이즈별로 모든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 향후에 디자인 측면에서 제가 뭐 역삼동에 보니까 그 자동차 튜닝하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많이 있던데 그런 쪽에서도 개별의 특성이나 개성에 맞는 그런 어떤 외관을 비롯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탈 오토 같은 경우에는 SLA 폼3L로 뭐 환풍구, 스위치팩, 문 잠금 도어 장치 이런 쪽을 좀 했었었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손잡이, 그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캘리퍼, 그다음에 슈퍼카 컨셉의 디자인에 맞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텍시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미국 뉴욕주에 있는 건 이거는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로고가 좀 익숙한기도 했는데 텍시 플라스틱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1973년도. 근데 지금 텍시 플라스틱에서 고객사 그 디자인 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전에 저희 그 모션 테크놀로지에 우리 강 차장님이 발표했던 그런 베네핏하고 되게 동일한 내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FDM 같은 경우보다 어떤 뭐 마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웃풋 결과물이 좋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SLA가 좋다는 건 알았었는데 기존에 그 뭐 아무리 작아야 2, 3억 이상 훌쩍 넘은 그 투자 대비 효과, 투자비 자체에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LA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코스트 이펙티브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 어떤 그 베네핏 뭐 이런 측면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의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ROI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품 같은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의 반대말을 뭐 2D 프린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형, 주물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절삭을 하는 측면이라면 3D 프린터는 적층 제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테스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 적층 제조하고 이렇게 절삭 제조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양쪽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면서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절삭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성 쭉 돌리다가, 그런데 지금은 부품이나 어떤 그 뭐 이런 그 변동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게끔 만약에 금형을 해가지고 절삭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시간도 소요되고 중간에 생산 중단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어떤 적층 제조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결과물 자체나 ROI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그 기간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시간을 절약된다,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본사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뛰어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뭐 GDP 10위, 11위, 전 세계에서 한 10위, 11위 정도의 잘 사는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조 측면에서 보면 뭐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제조 쪽에서는 탑5에 드는 상당히 강대국인 거고, 그러니까 이 3D 프린트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고 툴인 측면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그 업력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3D 프린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맞춤형 제조를 하게 되면 여러 고객분들의 그 비즈니스가 훨씬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 경쟁력 있는 솔루션 업체들, 그런 뭐 벤처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넓혀가서 성공하는 모델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웨비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로써 저희 모든 웨비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